어렸을 때 시험 기간이면 친구들과 얼토당토하는 것들로 말씨름을 했다. 야, 나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야, 나는 진짜 더 안 했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후회와 두려움을 서로 비교하면서 괜히 이겨먹으려고 했던 것 같다. 그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항상 열심히 살고 일을 미친 듯이 벌이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게 하루 이틀도 며칠도 몇 달도 아니고 거의 1년을 넘어갈 때쯤 나는 정말 괴로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갇혀서 오히려 내 행동력에 발을 묶었다. 그러는 와중에 책들을 읽으며 유튜브를 찾아보며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았다. 그런데 몇몇의 자기계발 유튜버들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며칠 동안 무기력을 겪었다. 나도 저번 달에 한동안 번아웃이 오더라. 라고 말하며 어떤 게 효과적인지 말해주었다.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든 꼬인 생각은 저 사람은 내 상황과 다르다 였다. 그때 꽤나 부정적이었던 것이 맞다. 하지만 원래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해내던 사람이 고작 며칠 무기력을 겪거나 열심히 일하다 한두 달 번아웃 온 사람이 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 맞지만 거기서 오는 압박감에 숨이 막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어떻게 하면 내 행동력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 진짜 세상에 수많은 방법을 모조리 습득하고 여러 가지 시도한 끝에 알아낸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이런저런 팁이나 방법보다 마음가짐이었다. 바로 후회를 버려야 한다는 것. 스스로 후회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무의식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오랫동안 한 것이 없다 라는 죄책감을 곱씹었고 그 죄책감은 나를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라보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묻고 또 묻고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는 나에 대한 후회를 억지로라도 끊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행동력을 높이는 방법은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이 후회를 끊는 것이 무조건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지나친 생각과 추가적인 스스로의 비난은 아무 쓸모도 없다. 다시 말한다. 아무 쓸모도 없다.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혀 괴로움의 발버둥만 칠 것이다. 그리고 그냥 그 사실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벗어난 현재와 미래를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적용해야 먹히는 것이다. 마치 깨끗하게 치운 방에 새로운 것들을 놓을 수 있듯이 우리는 후회와 무의식적인 나에 대한 원망, 그로 인해 새로운 것에 대한 압박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하루를 낭비한 것을 후회하고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그 하루들이 쌓인 수많은 세월들을 바라보며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만 까먹듯이 후회보다 앞으로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깊은 후회가 무의식 중에 있다면 나는 분명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환경을 추구하고 뇌는 애초에 게으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몇 번 좌절을 겪고 실패하고 때로는 드러눕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고 덤덤히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는 바로 작은 성취의 뿌듯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내가 만든 문구 브랜드의 슬로건이기도 한데 그만큼 내가 이것의 중요성을 절실히 실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후회되는 것이 많을수록 갖지 못한 것을 통탄하면서 바라본다. 내가 이 시간 동안 이걸 했다면 이랬을 텐데. 나는 원래 이만큼은 했어야 했는데. 웃기게도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으니까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끝내지 못한 일들이 쌓이고 우리는 지금 10만큼의 일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10이 쌓인 50을 끝내길 바라며 바라본다. 실패한 것들을 더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는 조급증 탓이다. 실상 나는 그 50에 허덕여 다시 부담감에 발이 묶인다. 우리가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이다. 오늘 50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10도 바라는 것이 아닌 그냥 1이나 2 정도를 바라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되는데 를 당장 때려치우고 오늘 당장의 작은 성취의 뿌듯함을 맺게 바라자.
뇌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자주 추천하는 운동을 조금이라도 하든, 책을 10페이지라도 읽든, 집이라도 깨끗이 청소하든, 자신에게 뿌듯한 하나의 행동으로 그 연쇄고리를 끊자. 나는 정말 무기력한 날이면 후회를 끊기 위해 괜찮다는 일기를 쓴다. 일기를 쓰면서 내 안에 후회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조금이라도 기른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뿌듯함을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이다. 샤워를 미루고 퍼질러 누워서 핸드폰이나 하고 싶지만 샤워를 먼저 하고 핸드폰을 하기로 결심하기도 하고 책을 10분 정도 보자고 앉기도 한다. 오늘 또 작은 성취에 뿌듯함을 느끼자. 그것이 쌓여서 결국 큰 성취, 큰 뿌듯함을 가져올 것이다. 이거는 TMI인데 저는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꿈을 꾼 적도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마다 끝내지 못하고 항상 끝이 나는 거야. 다 아는 문제들인데 나는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허덕이다가 결국 다 못 풀고 끝이 나. 다 아는 문제인데. 그거를 1교시, 2교시, 3교시 겪다가 미쳐가는 꿈이었는데 이거를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었나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 안 하고 미루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못 끝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반영돼서 꿈에 나온 게 아닐까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압박감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아까 말했듯이 더 많은 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사람이 더 많은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진짜 하기가 겁이 나서 행동력이 좀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오늘 10이라는 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10이라는 일이 계속 쌓이면 못하니까 오늘 당장 하나라도 그냥 10개가 쌓인 막 50개를 바라지 말고 10개조차 못했는데 내가 10개는 오늘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장 하나나 2개 정도 1에서 2 정도의 일을 끝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알고는 있지만 진짜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고 저도 많이 연습해서 해낸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TMI였습니다. 다이어리 개발자 다이어리 DDD의 기록 이야기.